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무려 16번이나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6번이요. 한 달이 30일인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거죠. 그리고 드디어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4천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코스피가 72% 이상 급등했습니다. 72%요.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지금 172만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아시아의 다른 주요 증시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랑인 니케이 225 지수는 올해 26%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죠. 중국의 CSI 300 지수는 19% 상승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72%입니다. 일본의 거의 3배, 중국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아시아 최고 수익률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의 주요 지수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성적은 단연 돋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경제에 무슨 마법 같은 일이라도 일어난 건가요? 사실 마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되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붐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AI 열풍에 휩싸여 있잖아요. 챗GPT부터 시작해서 각종 AI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AI를 돌리려면 엄청나게 강력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 말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게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AI 칩에 꼭 필요한 부품이죠.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함께 치솟았고 한국 기업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올해 들어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주식에 열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도 점점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만으로는 72%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 기업들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괴롭혀온 문제였습니다. 같은 실적을 내도 같은 기술력을 가져도 한국 기업들의 주가는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보다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충분한 이익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배당도 적게 주고 자사주 매입도 잘 안 하고 그냥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기업들이 많았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도 제대로 조율되지 않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에게 주주들한테 더 잘해주라고 압박을 넣은 겁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사업 구조 조정을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라고 독려한 거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세금 혜택도 주고요. 강제는 아니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대폭 늘렸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배당 성향을 2배 이상 높이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오, 한국이 드디어 변하고 있구나. 이제 투자할 만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일본이 먼저 이런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도쿄증권 거래소가 몇 년 전부터 기업들에게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일본 증시가 크게 올랐거든요. 한국이 이걸 벤치마킹한 건데 지금 보니까 한국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10년 걸린 일을 한국은 2, 3년 만에 해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습니다. 한국 주식이 싸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돈을 쏟아부은 거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외국인들이 수십조 원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익을 실현하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했는데도 코스피는 계속 올랐습니다. 왜냐고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그 자리를 메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네? 그럼 우리가 사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팔면 주가가 폭락하곤 했는데 이제는 국내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든든한 국내 수요가 받쳐주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증권사 지점에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산하던 증권사 지점들이 지금은 투자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젊은 직장인들부터 은퇴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주식 투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 은행주들을 보면 장부 가치의 절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섹터 중 하나가 바로 한국 금융주입니다. 실적도 좋고 재무구조도 탄탄한데 주가는 턱없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보면 17.65 정도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25.86이고 중국 CSI 300은 18.1이에요. 한국이 여전히 가장 낮습니다. 72%나 올랐는데도 여전히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도 변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죠. 북한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고 미중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상승세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기업들이 진짜로 변하고 있고 그 변화가 투자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증시는 만년 2등 병사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에서 투자하려면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동남아시아를 보라고 했죠. 한국은 북한 리스크도 있고 기업 지배구조도 안 좋고 여러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컨퍼런스에서 한국 세션은 항상 한산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열린 글로벌 투자 포럼에서는 한국 세션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경제 전체에 주는 의미도 큽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쉬워집니다. IPO 시장도 활성화되고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투자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죠. 국민들의 자산도 불어나고요. 주식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자산 증가 효과를 누리고 연기금의 수익률이 좋아지면 결국 국민연금 수령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좋은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정부의 개혁이 계속 추진되고 기업들이 주주 친화적으로 변하고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이미 일부 우량 기업들은 글로벌 동종업체들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날 말이죠.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72%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동성도 있을 수 있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주가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말입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화입니다.